최근 수급 기조 보면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그래도 상당하게 수급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직 개화되지 않은 로봇 산업의 확장 기조까지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좀 더 부여를 하다 보면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삼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전은 삼성전기가 아니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잘 나갈 때 그죠. 잘 나갈 때 이제는 삼전을 삼성전기라고 불러야 돼. 우리가 이럴 때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투톱 빠질 때 보면 삼성전기도 빠졌는데 더 빠졌어요, 그죠? 네. 많이 올라서 더 빠진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죠, 삼성전기는?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수급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S7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수급적인 연동을 좀 같이 받았다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ETF에 대한 비중도 좀 높다 보니까 해치성 물량들이 이제 7월 말 정도에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주가 한 80만 원대 터치했을 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7월 말 기점에서 보니까 고점 기준까지 보면 한 30%대까지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갔고, 최근 수급 기조 보면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그래도 상당하게 수급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21선 안착 이후에 61선 터치를 좀 했다는 점, 물론 61선에 대한 유지 이후에 추가적인 또 수급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S7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수급 기조가 오늘 뭐 삼전닉스 올라가는 것 제외하면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를 좋게 볼 때는 사실 과하게 밸류가 매겨진 측면도 없진 않죠, 네, 그죠? LG노텍에 비해서도 그죠? 밸류로만 보면. 그런데 워낙 뭐 관심과 수급과 기대감이 몰렸기 때문인데, 그 삼성전기를 좋게 보는 쪽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삼전닉스처럼 LTA를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공개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네. 지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계약 체결 건수를 한 10건 정도로 좀 발표를 했고요. 추가로 이제 10개 이상의 이제 고객사와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공개가 좀 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사 서비스를 위한 특화된, 그래서 이제 훈련 영역에 좀 더 강조를 했던 것보다는 추론 영역에 좀 강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 구현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AI 가속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연동 효과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가속기향 수요를 보면 MLCC와 이제 FCBJ 초정밀 기판의 수요가 같이 좀 동조돼서 연동되는 구조고,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피크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집중도가 훈련 영역, 초고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칩 사양이 좀 국한되다 보니까 이 기조가 좀 달라지게 되면 수급적 노이즈를 좀 반영시키는 건 맞는데, 일단 뭐 추론 영역에서에 대한 기술 고도화 부분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나 우리가 빅테크 이외에도 스몰테크 기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요의 연동 성장은 저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투자에 대한 리스크 윈드를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우려했는데, 왜냐하면 MLCC가 한 3년에서 4년 전 기준을 보면 가격 상승이 좀 쉽지 않은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기조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고, 그런데 지금 MLCC 업종들이 작년 이제 4분기, 올해 1분기 기점에서 보면 뭐 일본 무라타라든가 뭐 유니마이크론 같은 대만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좀 하게 됐고, 삼성전기도 이번 어닝콜에서 좀 발표를 했던 것처럼 필리핀 3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 2027년도 상반기 좀 완료 목표를 좀 제시를 좀 했는데, 단순하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논리보다는 이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좀 근거로 해서 좀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다, 페널티 조항이 없는데 이거는 과도한 밸류를 좀 부여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연동 효과, 특히나 이제 LG노텍 사례를 좀 보면 빅테크가 선수금을 먼저 주면서 증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조를 보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슈를 기판과 MLCC 업종과 같이 동조돼서 좀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 요소들을 좀 차별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론 영역의 확장 기조를 좀 고려할 때 저는 MLCC라든가 초정밀 기판의 수요는 재차 좀 상향해서 유지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없어서 못 판다. 네, 선수금 주고 그죠, 물건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이제 한다는 건데, 증설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증설하고 나서 이게 또 오버캐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오버캐파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글로벌 뭐 피어 기업 뭐 무라타라든가 지금 타이어 유덴 같은 기업들 MLCC사들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재고자산 회전율 보니까 지금 무라타가 한 1.4, 타이어 유덴 한 1.7까지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수록 타이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수치를 좀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좀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현실화가 좀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공급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니까 당분간 연말까지는 가격 상승 기조가 좀 내포된 수요 기반을 공급자 우위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그럼 증설이 완료가 돼서 많은 물량들이 좀 풀리면 가격적인 이점들도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경쟁 심화 요건들이 오히려 이제 재고량들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도 수요 예측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6대 4예요. 여전히 수요가 6이고 공급은 4 정도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지금은 AI 서버량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구현된 수요지만 이게 크게 보면 지금 모바일 쪽이라든가 칩셋에 대한 어떤 이 경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MLCC에 대한 연동력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레거시 쪽에서 대한 이 타이트한 수요가 가격 상승 기조를 더 이끌 수 있는 명분을 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전기는 이제 밸류예요. 네, 기대감, 독점력, 네, 과점이죠. 과점력 뭐 다 좋은데 지금 보면 올 연말에 올해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PR이 70배예요, 그죠? 네. 내년 27년으로 하면 37배네, 그죠? 네. 네. 정확히 12개월 선행표로 하면 몇 배지? 어쨌든 뭐 20배, 30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랬을 경우 이 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밸류 정상화 부분은 일단 현재 주가 상승 부분들은 앞으로 벌어들 돈에 대한 근거를 반영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240만 원대에 대한 체감 지수와 지금 130만 원대, 우리가 네. 8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물론 것들 목표가는 뭐 300만 원까지 나와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한 밸류 부담은 저는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크지 적어졌다라고 않다. 그렇죠. 이 근거는 지금 증설 투자에 대한 캐파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LCC가 2027년도 하반기, 초정밀 기판 쪽도 2028년도 이제 상반기예요. 램프업이 시작되는 구간은 2028년도 후반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증설 투자 이후에 램프업이 반영되고 사이클 기조가 연장되는 기조를 보면 3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2031년도까지는 외형 성장, 증익 사이클 기조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매출 포지션 어떤 비중을 보면 지금 초정밀 기판에 대한 증설 규모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발표 기점과 좀 봤을 때 부산 사업장의 MLCC나 2.5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초정밀 기판 쪽도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를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 비율을 더 늘리는 것 어떤 구조를 좀 가져가게 되면 삼성전기의 밸류 부담은 이익 사이클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근거를 그렇죠.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수요를 좀 보고 있는 게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상용화, 로보틱스 부분들에 대한 상용화가 좀 구체화되고 제품군에 대한 어떤 연동력가 좀 커지면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이제 MLCC 같은 것도 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기판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들은 칩셋이라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연동 성과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제 메모리든 기판이든 아직 개화되지 않은 로봇 산업의 확장기 쪽까지에 대한 시장의 그 가치를 좀 더 부여를 하다 보면 저는 메모리 사이클 내지는 기판 사이클에 대한 단기적 접점은 전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 모멘텀은 현재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성장기죠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삼성전기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